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거울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꼰대씨 반갑습니다. 예, 네. 꼰대 김광주입니다. 예, 뭉치 누구시죠? 네, 뭉치 양성민입니다. 예,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랬죠? 그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그쪽 이제 요즘 기상에 많이 민감해졌잖아요. 네. 물때가 지금 빨라지는 때래요, 그죠? 예, 물때가 빨라지는 때라서 지금 오늘 또 기후가 원래 이렇게 기후가 좋기 이렇게 나쁠 때 그 전까지 네. 날씨가 좋잖아요. 네. 예, 어제까지 아주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조금 좀 을씨년스럽다, 그죠? 네. 예, 이런 날씨. 물때가 조금 빨라지는 현상하고 관계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이벤트들이 뭐 지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방송 그 청취자들이 매일 들어오는 방문자 수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네. 같아요. 의기소침해 있고 상당히 좀 이렇게 힘이 떨어져 있고 뭔가 어떤 이렇게 적극적인 네. 이런 탄력을 좀 잃고 있는 것만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수습이 잘 되어서 수습이 잘 마무리되어서 그나마 네. 예, 그나마 또 참 힘든 분들의 고통이 그나마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수습되어질 수 있도록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또 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밌는 기사 하나 가지고 얘기를 말씀 나눠보시죠. 우리 오늘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죠? 네. 예, 공유. 공유란? 공유란 빈 공간 팔아요. 아이디어로 억대 매출. 예, 이게 지난주 기사인데 제가 스크립 해놨다가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꺼내봤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아이디어로 억대 매출. 그 아이디어가 이제 빈 공간을 팔아서 아이디어를 낸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아하니 어떤 기업이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비어있는 그 주차적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지역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차지역에 특히 이제 거주자 주차지역이 있는데 거주자 주차지역에 주민들이 출근을 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입력하면 그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네. 경제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공유 경제가 언제 뜬 이야기인데 이 거월잠에서 머니스토리 TV에서 이제 이야기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조금 이게 뒷단 공유 경제의 진짜 요즘 시대적인 의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게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좀 이제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공유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이제 공간 활용인데 그 저녁 시간 되면 특정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밤 시간대 사무실이 그 비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또 그 오후 저녁 시간에는 특히 병원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다 비어 있죠. 예. 예, 물론 야간 치료하는 곳도 있지만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어 있고요. 자, 이런 기업들을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1인 기업이라든지 사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주는 작업. 네. 이게 이제 공유 경제인 거죠. 사실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이 네. 우리 그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뭉치 씨 어릴 때 네. 지금도 방 따로 안 쓰죠? 지금요?
네, 와이프하고 같이 쓰죠. 와이프하고 따로 썼냐 이 말씀 물으신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그걸 물어보면 지금도 네. 와이프하고 같이 쓰죠. 네,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죠. 네. 불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간혹 불편할 때 있죠. 엄청 불편하죠. 아무리 와이프라도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가정, 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한 방에 몇 명이 한 방에 온 식구 다 같이 생활했던 적도 있었어, 그죠? 네. 그리고 또 최소한 형제나 자매들끼리 그렇죠. 같은 방을 쓰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나요? 우리의 소원은 야, 내 집 말이야. 내 공간 하나 그렇지. 있었으면, 내 방 하나 있었으면. 나는 아빠 이게 다음에 이사 가면 내 방 하나 주는 거지 이런 거. 그렇지. 그죠? 이게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이 있어요. 그 독점욕이 있다고 독점. 그렇죠. 이 네.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 인자, 그죠? 인자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권력.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가장 이제 그 자연스러운 예, 욕구입니다. 욕구. 근데 이게 공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같이 쓰는 거죠. 나누어 그렇죠. 같이 쓰는 거죠. 예, 나누어 네. 쓰는 거죠. 나누어 쓰는 경제가 뜬다 이 말이에요. 뜬다. 그렇죠. 예. 쉽게 이제 풀었으면 이거죠. 그 이제 대상, 즉 물품이라는 걸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서로 대영해주고 차용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축약해서 공유 경제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공유라는 것이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빗대어 보면 옛날에도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도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고 비어 있는 주차장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공유할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공유에 대한 욕구가 없었어. 근데 요즘 또 이게 왜 그럴까요? 묵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묵고 살기 힘들어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승장이고. 예. 네. 제 책 베스트셀러 뭐죠? 당신의 가난을 당신의 경영하라. 가난을 경영하라. 예, 그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지만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지니까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네. 부유하고 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뭐 내 거 안 쓸 때 그냥 뭐 창고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구태여 뭐 이렇게 시간 정해두고 다른 사람 네. 썼다가 네. 또 내가 또 안 써? 내가 쓸까? 이렇게 의논하기를 귀찮아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네. 내 혼자 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네. 요즘 1,000만 원짜리 자동차도 새 차가 없잖아요. 없죠. 없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네, 네. 그런 1,000만 원 뭐 어디가 뭐 어디 걸렸어요? 내가 말하는 게 뭐 좀 고가워요 지금. 아유, 내가 또 지금 말이 뭐 길어져요 지금. 네. 내가 조금 이야기하면 우리 뭉치 씨는 뭐 아니요, 하는데, 진짜 사례 걸려서 그래 지금. 진짜 사례 걸렸어요. 기준 걸려서 그래요. 네. 어쨌든 아까 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렇지 자동차가 네. 1,000만 원짜리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 해. 그냥 내가 할부를 끊더라도 네, 네. 할부를 끊더라도 내 혼자 하는데 요즘은 예를 들면 그것을 이렇게 카쉐어링. 카세어링 4명이 같이 산다고 치면 500만 원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4명이 같이 쓰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차를 이제 그런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차를 소유라는 회사가 그거를 시간별로 원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그 사업이 좀 있죠. 서울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웃긴 게 이걸 그 제목에 보면 소유에서 나눔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꼰대씨 말에 의하면 이건 나눔이 아니다 이거지. 네. 가난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제 그렇지, 그런 현상인 어쩔 수 거죠. 없는 현상이 이렇게 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점점 탈탈 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예, 네. 탈탈 들고 옛날에 우리가 뭐 요즘도 뭐 청년들 그런 경우 많죠. 네. 어딘가 이제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네. 버스표도 없는 때가 있어요.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담배 한 가지 찾고 이랬을 때 네네. 그러면 온몸을 탈탈 들잖아. 그죠? 네네. 뭐 서랍도 뒤져보고 동전 하나 뭐 쿠폰 하나 토큰 하나 나올까 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돈이 되게 할까? 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탈탈 트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공유라는 이름으로 네. 또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 자체는 좋은 말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게 닥쳐가는 어떤 게 물질의 부족, 그죠? 이런 가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고 이것을 야 우리가 뭐 돈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이건 좀 쪽팔리는 면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또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을 많이 확산시키는 게 모두에게 좋으니까 예, 모두에게 좋으니까 어쨌든 공유라는 말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예, 앞으로 되게 이 사업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많이 커지죠. 네. 많이 커지. 그래서 뭐 그 저희 나라 이제 도입되는 걸 알고 있지만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지마다 개인이 소유한 집들이 이제 비어 있는 집들에 대해서 그걸 중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들이 자기 원하는 지역에 그 비어 있는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이제 쉐어 공유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돼 있죠 외국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사이트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한 거. 무슨 있어요. 있어요. 무슨 비밥 뭐 비슷한 무슨, 그런 무슨 거. 무슨 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히트를 쳤고, 그것과, 어떻게 내 이야기하면 하면 그렇게 자꾸. 진짜 지금 막혔나봐요, 뭐가 지금.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아이템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엄청 많은데, 이제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한 시간 전에 미국에 있는 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회사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기업인 유명한 회사의 CTO, 그러니까 기술 엔지니어 총책임자죠. 예,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른 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자, 우리가 실리콘밸리하고도 통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예, 나눴는데 한국은 아무리 글로벌이라고 해도 열린 세상이라고 해도 미국의 이런 IT 관련하고는 최소한 2년 이상 기억의 차이가 나요. 2년 이상. 네네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검증을 끝내고 자리 잡은 것들이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뭐 유학생들도 많고 기술 교류도 많고 하니까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요. 우리나라 뭐 소셜 커머스도 사실은 소셜 커머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미 미국하고는 2년 이상의 차이가 나 있었어요. 그걸 보니 그 아이템을 가져온 거예요. 그 아이템을 가져온 그러니까 점점 요즘 우리 한국의 어떤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 이런 공유 사업이죠. 공유 사업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숱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선은 내가 쓰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게 물건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네. 우리 뭉치 씨는 뭘 좀 쓰고 있지 않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제가 소유한 물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중에서 공간이라든지 또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가진 물품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요. 저는 대부분 또 전자와 전산화 시켜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의식주 관련된 거 빼고 나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뭉치 씨는 텐트 캠핑족이잖아. 텐트 캠핑족이죠. 캠핑족인데 매주 가는 건 아니잖아. 매주 가는 건 아니죠. 장비는 가득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걸 쉐어하자. 근데 지금은 우리 뭉치 씨가 이제 속으로 그러잖아. 난 뭐 세어 안 해도 괜찮아. 뭐 끝까지 내가 뭐 세어 해가지고 돈을 나눌 필요 없어.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뭉치 씨가 지금 쪼달리다. 갑자기 쪼달려졌다. 그러면 당장 그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걸 뭐 중고 시장에 팔면 뭐 돈도 안 될 거고. 그럼 요것을 다른 사람하고 해서 야,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장비를 마련하느라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 들었는데 당신은 5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만 주라.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단위로 좀 서로 스케줄 맞춰서 나누어서 이럴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공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같아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잠깐만요. 꺼져 있나? 돌아가죠. 13.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데 공유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일각에서는 이 신용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 신용 자체가 무너지면 이 공유 경제 자체에 대한 폐허도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뭉치 씨답지 않은 지금 아주 날카로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뭉치가 점점 더 뭉치가 돼가고 있어요. 뭉치가 아주 지금 날카로운 예리한 뭉치가 되고.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사용하면서 부스러기 흘리고 치우도 안 하고 평판이 안 좋은 거죠. 쉽게 그렇지.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배제생이 생길 수도 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공유에 대한 경제 자체가 좀 기반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즉 신뢰를 기반을 하는 건데 그 신뢰 자체가 무너지면 상대는 폐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신뢰라는 거는 평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평판.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또 공유 경제 자체의 이꼴로 평판과 같이 맞물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좋은 면도 좀 있지만 오히려 더 이 공유 경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평가받고 그런 그 외부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역할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비용은 좀 저렴해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에어비앤비에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에어비앤비 이게 에어비앤비인데 이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숙박 공유거든요. 우리 외국에 갈 때 호텔 아주 비싸잖아요. 호텔도 아주 비싸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비싼 호텔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어떤 뭐 올림픽이 열린다든지 월드컵이 열린다든지 그 도시 같은 경우.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사는 개인들 가정에는 빈방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 빈방을 상호 이제 숙박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조금 전에 에어비앤비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전에 우리 그 뭉치 씨 이야기한 대로 내 공간을 열어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일부 이제 아주 저렴한 내가 또 렌트비를 받고 수익도 얻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이런 숙박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고 갖추어 이제 구비하고 있지만 당장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으로 또 응급으로 뭐 이렇게 그 관제센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잘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역의 어떤 그 119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것들로 잘 연결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아까 뭉치 씨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에 기반한 이것을 사업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것을 별도로 투자를 해가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니까 또 그런 일을 위해서 그것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사전에 잘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그 꼰대 씨가 책에서 얘기한 그 소셜 리스크 맞나요? 그거랑 좀 비슷하죠. 소셜 리스크. 자기 평판 관리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 리스크 하면 사람들이 쉽게 소셜 리스크 이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꼭 굳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페이스북을 잘 써서 페이스북 상으로 볼 때는 엄청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엄청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게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포장되어 있을 그래서 그 원래 우리가 사기꾼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멋져요. 그죠? 사기꾼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 소셜 리스크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 같은 맥락에서 좀 덧붙이자면 블로그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블로그를 순수한 의도에서 잘 기록을 남기고 자기 마케팅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해서 그거다가 돈을 이제 바르는 거죠. 돈을 바르고 자기에 대한 그 진실과 자기에 대한 팩트와는 상반된 내용을 많이 올리는 거죠. 겉으로만 좋게 포장되게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물론 다른 업종에도 많이 있겠지, 모든 업종에도 많이 있겠지만 금융업계에도 많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과도한 마케팅, 좀 진실과 왜곡된 그런 표현들에 의해서 좀 낚이는 경우. 그런 것들이 금융 소비자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죠.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SNS 시대라고 하지만, 네.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교제. 그렇죠. 이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교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신뢰 형성.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SNS가 결합이 돼. SNS를 통해서 그것이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좋다. 네. 그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오늘 나온 주제 같은 경우는 공유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즉 스마트폰 앱이나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유도 많이 되고 청취자분들이 네. 첫째는 우리가 공유라는 것을 왜 공유가 왜 나오게 됐냐, 누가 어떤 이걸 기획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네. 좀 물질의 이렇게 자본이 점점 부족해지고 이런 시대에 이게 대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의 하나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사업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이제 기획을 사업적으로 기획했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믹스가 중요하다 이 말씀 그죠. 그렇게 하면 청취자분들이 먼저 생각이 될 것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오히려 나의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자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 상담하면서 뭡니까? 어떤 게 전세와 소유라는 구분도 있지만 네. 전세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큰 전세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낭비죠. 비용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유 경제의 출발이라는 거죠. 꼭 이게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어 있는 공간을 나눈다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불필요한 공간,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 알게 모르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죠? 네. 좋다. 자전차도 오래된 자동차 바깥에 내놓으니까 녹 쓸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고물상에 가서 팔아야 돼요. 그죠? 네. 하루라도 일찍 팔수록 고물값이 증가해. 아니면 안 쓰면은 그 고물 자전거를 살 사람이 있는지, 이용할 사람이 있는지 좀 빌려주든지. 그렇죠, 빌려주든지. 네. 또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보통 거실에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어.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다. 아이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그죠? 좀 기침 좀 그만해요. 그 거실 같은데 뭐 이런 뭐 사전류, 백과 사전류를 쫙 깔아놓는 이런 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책을 보냐 이거죠. 안 보잖아. 네. 그럼 그 책을 헌책방에 판다. 그리고 필요하면 책을 빌려본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책이 안 팔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발달은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서 출발하는 거다. 그 말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자기 재능에 대한 공유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재능 기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꼰대 씨가 관련된 사업을 자그맣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톡파티라고요. 우리가 뭉치 씨가 잘 알지만 사실 이걸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많은 재정 컨설팅을 해보고 우리 고객들하고 관계를 해보면 이분들이 뭔가를 시작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참 오래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드랍하는 일이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주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오래 못 가는 거고. 자기 소득이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당해서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그 회사가 뭐 부도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졸지에 실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경우. 그분이 가진 그분의 어떤 성장을 못 하는 거죠. 성장을 못 하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기는커녕 소득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아웃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런 거죠. 이 고객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렇다고 그분의 월급을 우리가 대충 내 월급으로 채워줄 수도 없고, 그렇죠. 제 월급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어떻게 성장해 드릴까 하는 것이 사실 톡파티인데 이것은 제 주변에 또 인맥들, 또 전문인들, 또 우리 제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하고 소위 우리가
그 고객과 고객 사이에 필요한 재능들을 네트워킹 시켜드리는 네. 이것이 바로 소모임, 톡파티인데 인터넷에서요. 네이버 같은데 톡파티, 우리 카카오톡 할 때 톡파티, TALK, 예. PARTY 톡파티를 쳐보시면 네. 이 톡파티 사이트가 나와요. 뭐 그렇게 뭐 이것을 사업화시켜서 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소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로 그죠? 네.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재능들의 공유죠. 그렇죠. 예, 재능들의 공유. 예, 재능들의 공유. 이 꼰대 씨가 참 그 가난한 경영이라는 하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공유 경제라는 이런 그 또 토픽 중에서 또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그 개인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꼰대. 건강한 꼰대 정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유 경제 이것을 우리가 그 월급의 자미와 개념으로 이제 정리하면 아까도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불필요한 공간 내가 공유하기 이전에 첫째는 불필요한 공간 또는 불필요한 물건 이것들을 먼저 탐색하는 작업을 개인이 먼저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죠? 개인이 먼저 하고 또 공간을 너무 크게 가져서도 안 되고 집도 마찬가지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유 경제 기반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그 신뢰는 그 결국에선 자기 평판으로 사용자 평가로 평가받는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 관리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뭐 평균적으로 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데 이 돈이 부족한 그 공간을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이게 아까 우리가 소셜 리스크 그죠? 소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나누는 거, 공유 이런 것들에 조금 이게 열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유를 지향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많은 정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